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자, 어제는 힘든 뉴스가 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네네. 하루였습니다. 뭐 그냥 많은 뉴스가 나왔죠.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 설리 씨 네. 명복을 빕니다. SNS에서 그 조국 장관 사태도 그렇고 설리 씨 사망 소식도 그렇고 결국 이거 다 언론 때문이다라는 글을 제가 좀 많이 접했거든요. 네네. 일단 그 말 자체가 많이 아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이 시간에도 검색어 순위에 어떤 기자의 이름이 올라왔는데 네. 그 가족들이 그 최진리 그러니까 설리 씨죠. 그 빈소를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네. 이분이 이제 기사로 빈소를 공개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진짜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그냥 바로 주제로 넘어가죠. 네. 네.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이승환입니다. 네, 최환석입니다. 예, 오늘 저희 이 영혼의 파트너 손유진 기자가 어제까지 휴가였는데 네, 어제 하루 휴가였어요. 예, 하루 휴가였는데 갑자기 그 너무 잘 노셨는지 독감으로 콜콜거리면서 아침에 못 나온다고 긴급하게 휴가를 또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방송은 준비를 했고 갑자기 못 나온다 해서 대타로 이제 손유진 기자의 영혼의 파트너 최한석 기자에게 SOS를 쳤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하루 놀고 나면 사람이 하루도 놀고 싶고 그런 거 아닐까요? 바이러스도 그거를 알아채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제가 이 오디오 방송에 네. 굉장히 그 관심이 있었는데 예. 이 기회를 틈타서 그 아, 윤유진 선배의 자리를 한번 예, 공략해볼까 낚아채나.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아, 네. 그럼 주제가 조금 더 재밌으면 이게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길 텐데. 네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 조국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네. 예상하지 못했던 수순이었고요. 발표하기 직전까지는 이게 그래도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친한 지인으로부터 네, 그 2시가 되기 전에 네, 그 이게 사실이냐면서 예, 그 엠바고가 걸린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네, 그 이제 그거를 처음에 받아들고 저도 설마 하는 생각에 혹시나 이제 맞춤법 같은 게 틀린 게 없나. 네. 왜냐면 이제 보통 가짜 뉴스는 그렇죠. 맞춤법이 예, 틀리기 때문에 가장 1차적으로 걸을 수 있는 지점인데 네, 아무리 봐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네, 느낌이 좀 그렇더니 오후 2시에 연합뉴스 속보가 바로 뜨더라고요. 예,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했던 게 지금까지 조국 장관이 그 이제 전 장관이 됐죠. 버텨온 것이라든가 또 같은 날 검찰 개혁안을 또 먼저 앞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보였던 어떤 의지 같은 거를 생각하면 사퇴를 할 거라는 생각은 정말 별로 들지 않더라고요. 네. 뭐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감안을 했겠지만 뭐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런 것 감이 없지 않아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예. 네네. 그래서 뭐 선배는 뭐 사퇴 시기를 언제쯤으로 혹시 예상을 네, 저 하셨는지? 개인적으로는 그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이 좀 일단 한 마무리 단계로 보고 일단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게 좀 완성됐다라는 느낌이 잘 들지가 않거든요. 어떤 제도라는 게. 네. 갑자기 어제 사퇴를 한다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협지 같은 거 보면은 그 부모 잃은 주인공이 이제 10년 동안 엄청나게 독하게 수련에 거쳐서 네. 온갖 고초란 고초는 다 겪고 이제 가까스로 버텨가지고 어떤 이제 절대 무공을 얻고 막 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원수 집으로 딱 쳐들어가는데 문 앞에 보초만 딱 쓰러뜨리고 나서 내 할 일은 여기까지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그런 무협지는 이제 그 안 팔리죠. 독자들한테 이제 욕먹기 딱 십상인데 이제 저도 어제 그 타이밍이라든가 네. 그런 분위기가 뭐 불쏘시개 뭐 이런 발언도 나왔지만 네,
뭐랄까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가장 아름다웠을 수도 있는데 네, 예, 뭐 시기라는 게 물론 그렇습니다. 하여튼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겠지만 네, 네. 좀 아쉬운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네. 예, 그냥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인간적으로는. 네. 어쨌든 뭐 조국 장관 사태는 또 뭐 여러 가지 분석과 이야기를 낳게 될 것이고, 뭐 다른 매체나 언론에서도 그런 접근을 벌써 하고 있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좀 어떤 큰 과제를 좀 떠안게 된 게 아닐까 싶거든요. 예. 뭐 그 과제라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일단 당장 떠오르더라고요. 일단 당연히 조국 장관이 계속 추진을 했었고, 또 시민들의 압박이 거셌던 그 검찰 개혁 부분이 네. 가장 맞습니다. 먼저일 거고, 네. 나머지 한 가지는 아무래도 언론 개혁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뭐 물론 오늘 뭐 신문 지면의 뭐 제목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 다 이제 검찰 개혁에 네, 대한 이야기들로 꾸며졌었고 네, 검찰 개혁 요구하는 집회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구호죠. 맞습니다. 예. 마침 오늘 그 경남 도민일보에 그 검찰 개혁 과제를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다 해뒀더라고요. 네. 그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일단 조국 장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예, 취임 후 법률 개정 없이 검찰을 개혁할 방안을 추진한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예, 네. 우선 검찰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네, 형사 공판부를 강화하고 네,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리고 검찰국 셀프 인사를 방지 네, 그리고 사건 배당과 사무 분담 시스템을 확립을 하고 네. 표적 수사를 통제하고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정관예우 근절 수사 과정 인권 보호 등이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 검찰이 또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혁안도 중간중간에 나왔었잖아요. 네, 곧바로 이제 대응을 하더라고요. 이제 특수부 폐지를 했고 네, 공개 소환 전면 폐지했고 네. 심야 조사 관행을 폐지 그리고 이제 전문 공보관 도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 막상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개수가 상당히 많네요. 네. 일단 크게 좀 분류를 하면은 검찰의 어떤 특권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을 다시 정비를 하고, 또 수사 과정에서 침해당할 수 있는 어떤 인권에 대해서 그 보호하는 조치 등으로 네네.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내 외부의 그런 것들 아우르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궁극적인 핵심 개혁안이 네.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네.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라고 하죠. 네, 이걸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공이 넘어갔죠. 그렇죠. 예, 예. 예. 실질적으로 진짜 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렇네요. 그 두 가지인데 일단 네. 하나씩 내용 먼저 정리를 하죠.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제 검찰의 수사 기소 독점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 네. 그리고 이제 검찰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 이렇게 그렇죠. 정리가 됩니다. 네네.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사실상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독점 권한이죠. 네. 그리고 이게 사실 검찰 권력의 실체죠. 다른 것보다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공수처 설치도 이제 고위공직자 수사 축소, 네. 뭐 제19 감싸기를 막을 장치로 오래전부터 요구됐던 기능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지금 국회 신속 처리 안건,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가 있죠. 네네. 네. 이 말은 즉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어깃장을 놓으면 검찰 개혁이 또 뒤틀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공이 넘어갔는데 네. 그 당장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수처 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네네.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주 막 그냥 제대로 나섰더라고요. 네네네. 그 이유가 뭡니까? 표정은 근데 좀 무겁긴 하던데 예상을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공수처가 이제 설치가 되면 네. 이제 대통령 입맛대로 수사처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 공수처라는 기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어떤 인식을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네. 공수처를 만들면은 대통령이 휘두르는 권력의 어떤 시종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네네. 자유한국당의 인식인 거죠. 이거는. 네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반대쪽의 인식이 있는 네네. 것이고, 어쨌든 간에 법안의 처리가 되게 만만치 않은데 공이 이제 국민에게 넘어왔다라는 표현도 자주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도
그런 부분이 될 건데 결국 어떤 여론이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를 얼마나 압박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은 이거 반대하는 쪽에서는 뭐 대놓고 막겠다고 하니까 네. 네 그게 이제 핵심이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셨던 분들도 네. 검찰 개혁에 또 찬성하시는 의견을 보이시기도 했단 말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으면서도 네. 이제 뭐 그 또 국회가 음. 국민의 그 의사를 이제 대신하는 기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면할 수 예. 없죠. 그리고 예. 이제 그 국회를 우리가 어떻게 주문을 하고 이렇게 압력을 하는 것도 예, 국민의 이제 몫인 거죠. 예, 만만치 않습니다. 네네. 어쨌든 뭐 정리하자면 네. 국민이 요청을 하고 국회는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된다는 거는 네, 예, 저는 뭐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두 번째 과제가 남았죠. 이제 언론 개혁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저는 이번 일련의 과정에서 검찰만큼 어떤 지탄을 많이 받았던 대상이 언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조국 장관 임명에서 사퇴까지 어떤 언론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에서 이제 조명이 되고 있는데 네. 최한석 기자 보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일단 그 장관 본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네,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이거를 어떤 언론에서는 칼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조국 장관의 그런 수사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몰아가겠다. 뭐 그런 식으로 비춰지도록 하겠다. 네. 뭐 이런 의도가 여실히 좀 드러났지 않나. 그래서 음. 좀 굉장히 좀 참담했죠. 네. 같은 언론에 있는 기자로서 네, 우리가 이제 기본을 지켜야 하는데 네, 정도를 지켜야 하는데 왜 그것을 잊고 자신들의 의도를 국민에게 가르치듯이 예, 맞습니다. 이렇게 네. 하는 거는 좀 그랬습니다. 어쨌든 네. 그러니까 그 언론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렇게 조금 고차원적인 문제 말고라도 네네. 그거 말고 그냥 당장 기본적인 것부터 맞습니다. 네네.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한번 그것만 확인하고 되짚어봐도 예, 예. 좀 문제의식이 예. 명료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실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장관 사퇴를 했으니까 네. 각 언론사들이 진짜 이거를 한 번씩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가치 문제는 조금 뒤로도 그러니까 네네네. 형 이상 학적 이거 네네. 빼놓고 형 이하 학적으로 기본 중에 기본만 먼저 보자는 거죠. 그래 네네. 봤을 때 첫 번째 반론권 보장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사회적 기능이라는 거는 인정하는데 네. 거기에도 최소한의 규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내가 어떤 의심을 했으면은 그 의심받는 대상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반론권을 충분하게 제공했는가? 따님의 어떤 표창장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 분명히 이런 거는 이런 게 아니다라고 반론을 했음에도 네. 그걸 아예 빼버리는 매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오죽하면은 SNS로 다 해명을 했어요. 예. 본인이 직접 그 계정을 통해서 네.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해명 글을 계속 올리고 그거를 이제 이를테면 패친들이 네. 퍼다 나르는 형식. 네네. 그러니까 이 반론권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네. 그게 일단 잘 보장이 됐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잘 네. 보장했다라고 네.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매체가 얼마나 될까? 예. 그리고 이게 예. 제가 이제 법학 전공해서 이런 그렇습니다. 권리에 굉장히 예, 그 민감한데 네, 반론 뒤에 우리가 붙잖아요. 맞습니다. 권리거든요. 네, 이거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예. 헌법상의 그런 권리인데 이걸 언론이 침해한다? 그거는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반론권과 역시 마찬가지 맥락인데 네네. 우리가 그 기사 쓰기를 처음 배울 때 가장 처음 가르치는 게 크로스 체크해라라는 그렇죠. 교차 거잖아요. 확인을 해야 교차 확인을 하라는 네. 거잖아요.
그 특히나 그 이 사태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 검찰 출입 기자들이 네. 도마에 많이 올랐는데 네네. 그 많이 오른 이유가 원소스로만 아, 기사를 쓰기 때문이죠. 네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얻었으면 그 정보를 추가로 확인해서 네. 사실 여부와 그리고 추가 확인된 사실들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탁 나오는 거 그대로 단독 붙여서 네, 그렇죠. 딱 쓰고 네네. 크로스 체크도 상당히 부족한 기사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예. 거예요. 관련해서 이제 우리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출입처 문제랑 또 이게 어느 정도 겹칩니다. 관련이 있기 네. 때문에 지난 방송 한번 들어보고 이번 방송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더 아,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방송 잘하시네. 제가 방송 맛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은데 네. 가짜 뉴스입니다. 아, 저는 근데, 이것 예. 때문에 진짜 집에서 난리가 났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가짜 뉴스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앞에 우리가 반론권 얘기했고 크로스 체크 얘기했잖아요. 네, 네. 이거 없는 뉴스가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엄청 크죠. 아, 맞습니다. 물론 간혹 네. 가짜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예, 간혹. 네. 근데 그거는 그 취재의 어떤 과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결과적인 것뿐이고 네. 반론권과 크로스 체크를 챙기지 않은 그 보도라는 게 네. 당연히 가짜 뉴스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네. 더군다나 이러한 뉴스들이 SNS를 통해서 정말 광폭적으로 퍼지잖아요. 네네.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저는 이 가짜 뉴스가 정말 이 제 살 깎아먹기라고 생각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 이런데 굉장히 이런 관련한 언론보다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들을 하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들과 이 기성 언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라고 따져봤을 했을 때, 했을 때 네, 이 앞에 말했던 반론권, 교차 확인 이런 것 기본을 지킨 다음에 가짜 뉴스가 아닌 네, 예, 진짜 그냥 말 그대로의 뉴스를 전달하는 게 언론인데 네, 유튜브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SNS에 퍼져나가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면은 경쟁력이 없는 거죠, 사실상. 네. 그 똑같이 이렇게 하향 평준화 되는 거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외면받을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기자들 전문성까지 포함해가지고 언론은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계속 이어서 가보면은 틀린 뉴스를 보도할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네네. 하면 틀렸다라는 게 확인이 됐을 때 정정을 했는가? 그렇죠. 정정한 물론 아주 자그마하게 그래서 저는 이걸 정정을 좀 정정당당하게 맞습니다. 좀 부끄럽더라도 정정당당하게 네. 좀 크게 좀 이 독자들이 그 앞에 나갔던 보도만 기억하지 않도록 네, 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살이더라고요. 일단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밝히기 전에 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기 싫어서 무리수를 던지는 취재나 보도로 이어가는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최 기자께서 얘기하신 그 또 불신의 이유로 이것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이제. 맞습니다. 네.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편집입니다. 편집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뉴스를 어떻게 뉴스 소비자에게 보여주느냐라는 부분인데 구속영장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네. 다음 날 신문 일면이 네. 전체가 완전히 똑같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또 거의 뭐 흡사했죠. 네. 제호 가리면은 그냥 똑같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 네네. 그 같은 내용을 다룰 수는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최환석 구속 이라는 사실이 있다라면은 만약 추가 취재와 그 각자 매체 해석이 있다라면은 네. 그 다음 날에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이를테면 검찰 구속영장 무리수가 있지 않았나라고 그 시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최환석 당연히 예, 네. 영장이 청구돼야 될 게 청구됐다. 네, 착하게 살겠습니다. 예,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해석이 다르고 접근이 다르다면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제목과 편집과 사진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 언론의 어떤 좀 뭐랄까 각
맥사의 언론사의 편집 기자들 일면 편집하는 분들이 네. 뭐 카카오 그룹 채팅을 하시는 것도 뭐 메이커 이름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그 네. 뭐 이런 얘기해도 됩니다. 카카오톡 네. 그룹 채팅방에서 우리 내일 일면에 이거 할 건데 그러니까요. 통일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네. 왜 우리는 이렇게 같은 지면을 보고 있어야 되는지 네. 예, 이건 이제 독자들도 따져야 되고 각자 반성도 깊이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급했던 언론의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하나씩 짚어봤는데 네. 이게 결국 마지막에는 그 독자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신문의 위기, 언론의 위기, 뭐 방송의 위기, 미디어의 위기 다 얘기하지만 그 위기의 본질은 우리가 각 매체들이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콘텐츠나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계속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신뢰를 잃어버리느냐 사실 그 문제인데 맞습니다. 네. 이번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 의미라고 할 수 있는 네.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네네. 그게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위기를 느낀다라면은 언론 개혁의 주체는 오히려 언론 종사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우리 경남 도민일보 입사해서 네, 물론 어디 가서 나 기자입니다 이렇게 막 자랑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공식적으로 기자라는 직함을 내세울 때 네, 이렇게 소개를 할 때 굉장히 자신 있게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사실 어디 가서 참 기자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부끄럽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갈수록 이 어깨가 숙여지는 거죠. 네, 당당해지지 예, 못하면서 이 위기를 사실 위기라는 게 우리가 뭐 다른 루트를 찾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했던 기본들만 잘 해도 맞습니다. 선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아무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최 기자는 저보다 10년 이상 더 할 건데 어깨 딱 펴시고 네네네. 그 신뢰를 거꾸로 이런 위기가 우리가 전에 방송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사람이 결핍을 느끼다 보면 뭔가 찾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찾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찾는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그건 네. 도로 우리 과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힘내시고 저도 네네. 힘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야죠 뭐. 아, 당연하죠. 기레기라는 그 단어를 좀 적게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어쨌든 우리는 계속 더 아파야 되고 더 반성 많이 해야 되고 네. 예, 아, 그리고 더 좋은 작업을 해야 되고 아프니까 기자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SOS 요청했는데 네. 나오셔서 또 손유진 기자가 보여주지 않았던 딴 센스를 보여주셨는데 네. 그 댓글로 고정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은 저도 좀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오디오 방송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듣는 분들도 재밌었으면 강점이 좋겠고요.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전 지금까지 이승환이었습니다. 최한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디오 맥도날드를 들을 수 있는 경남 도민일보 채널 구독 부탁하고요. 페이스북 맥도날드 페이지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맥도날드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이메일 맥@idomin.com으로 소통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이혜영입니다.